파도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방. 이름처럼 아름다운 바다가 인상적이다. 이곳이 바로 지하강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지하강 입구로 들어가는 배표를 끊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많았다. 역시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팔라완 섬의 보물이라고 할 만하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곳에 왔다고 모두가 배를 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다. 자연보호를 위해 하루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120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사전 예약은 필수다. 225페소, 우리 돈으로 5,000원이 조금 넘는 입장료를 낸 뒤 20분간 배를 타고 가면 지하강의 입구가 나온다. 내가 타는 배는 방카라고 부르는 필리핀 전통배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니 저절로 가슴이 확 트이는 기분이 들었다. 사방비치에서 지하강 입구까지는 20여 분. 바다와 파도 소리 그리고 상쾌한 바람을 통해 남국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도착했다. 여기서부터는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 국립공원이다. 지하강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이곳에서 다시 작은 보트로 갈아타야 한다. 저기 지하강에 거의 다다랐음을 알리는 나무 현판이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보트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은 녀석은 희귀 왕도마뱀 바야왁.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는 덕에 이곳에는 이런 깜짝 손님이 심심찮게 나타난다. 이곳에서 작은 보트를 타면 지하강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 저기 보이는 동굴 입구가 바로 지하강의 시작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도 선정된 지하강은 무려 2000만 년 동안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서 만들어졌다. 총 길이는 8km 정도인데 관광객들은 그중 1.5km 정도만 볼 수 있다. 동굴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종류의 종유석과 석순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종유석은 지하수에 녹은 석회암이 동굴 천장에 매달려 고드름 형태로 굳은 암석이고, 석수는 그 종유석을 타고 흘러내린 석회질이 바닥에 쌓이면서 생성된 것이다. 지하강에서 가장 큰 석순이 보인다. 독특한 모양 덕분에 거대한 양초라고 불린다. 저 멀리 손전등이 비추는 이 종유석은 낯이 익었다. 그렇다, 예수님의 얼굴이다. 자세히 보면 눈, 코, 입과 수염까지 닮아있다. 오랜 세월이 빚어낸 작품들을 마음에 새기고 지하강을 나왔다. 팔라완 섬은 필리핀 최초의 인류와 문명이 발견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어딜 가나 마주치는 팔라완 섬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있자니 이곳에 필리핀 인류가 최초로 살았다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문득 필리핀 최초의 인류가 누구였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그 답을 찾으러 이곳 타본 동굴에 왔다. 필리핀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는 이곳. 주변에 215개의 동굴이 있다고 추정되며 그중 7개를 일반인이 볼 수 있다. (1962년)
이곳에서 필리핀 최초 인류의 두개골이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됐는데 무려 22,000년 전에 살았던 인류의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한다. 다른 유물로는 도기, 옥장식품, 보석, 많은 돌도구, 동물 뼈 등이 발견됐다. 동굴 안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 옛날 필리핀 조상들의 삶이 희미하게 남아 느껴지는 것 같다. During the time when this cave was used as their habitation site, the present seawater level of the sea is too far, from 30 to 35 kilometers away from here, from the entrance. So, during the excavations, there are no fossils or shells or marine products taken from the sea by these ancient people or these ancient men. They just only repair their foods from these animals, birds, and other animals that they had been eaten here long time ago. 타본 동굴은 1972년 박물관 유적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2011년 문화재국에 의해 국보문화재로 지정됐다. 2만 년 전 인류의 터전에 내가 와 있다니 역사를 거슬러 시간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팔라완 섬의 한적한 어촌마을 포트바턴이다. 이곳에서 배를 타면 다양한 섬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한다. 포트바턴 앞바다에서는 카볼로, 세그니파, 알부구안 등 4개의 큰 섬과 주변의 작은 섬들을 볼 수 있었다. 이 크고 작은 섬들 안에는 팔라완의 평범한 어부들이 드넓은 바다에 의지해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때 나의 눈길을 끈 작은 외딴 섬 하나, 이름은 파라다이스.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 잠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이 작은 지상 낙원을 지키는 이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Ito pala yung ko, asawa, si Israel. Tapos yung bunso ko, si Siana. Tapos yung panganay ko, si Abner. Ito naman po yung cousin ko, si Odit. 준주는 파라다이스 섬의 섬직이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 작은 섬을 지키며 살고 있는 준준의 가족. 파라다이스 섬은 여행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그만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다. 덕분에 조용하고 차분한 휴식을 찾는 사람들은 이 작은 섬을 일부러 찾아온다. 이 드넓은 팔라완의 바다는 여행자들에게는 특별한 휴식을, 섬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포트바턴을 출발한 나는 북쪽으로 이동하던 중 테이테이라는 곳을 지나다 오래된 성 하나를 발견했다. 이곳은 산타 이사벨 요새라는 옛 군사기지로 스페인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필리핀은 1565년부터 약 330여 년간 스페인에게 식민 지배를 받은 아픈 역사가 있다. 이 견고한 요새는 팔라완의 어두운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스페인 군인들이 식민 지배에 반발하는 원주민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지은 군사기지 산타 이사벨 요새. 이 요새 안에는 당시 사용했던 가톨릭 예배당도 아직 남아있다.
원래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했던 필리핀. 하지만 스페인 침략 당시 강제로 개종당하면서 지금은 인구의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다. 침략과 착취의 소용돌이 안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드렸던 걸까? 요새 안에 낡은 대포 하나가 눈에 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침략 전쟁의 증인이 돼 이 대포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쪽엔 작은 망루가 하나 있었다. 아픈 역사의 현장에서 보는 팔라완의 바다가 조금은 슬퍼 보였다. Saglit na lamang ang sikat ng araw, papantay sa kapaligiran, kay gandang pagmasdan ang mga ibon. 한참을 걸어서 도착한 울창한 숲속. nagsasagutan sa tunog ng 이곳은 팔라완 섬 생태계의 보고라고 불리는 맹그로브 숲이다.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서만 자라는 맹그로브는 특이하게도 뿌리가 땅 위로 거의 드러나 있는데 바다와 강이 만나는 물가에서 살기 때문이다. 물 위에 사는 맹그로브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선 강으로 내려가야 한다. 맹그로브 숲은 물 밖으로 나온 수많은 뿌리들이 빽빽하게 얽히고 설켜 태풍이 왔을 때 튼튼한 자연 방파제가 돼준다. 또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도 흡수하는 청정 자연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 숨쉬는 이 원시림에서 나는 다시 한번 자연의 위대함을 깨달았다. 팔라완 섬 최고의 휴양지로 꼽히는 엘리도에 도착했다. 천혜의 비경을 보기 위해 나는 바다로 나섰다. 엘리도는 42개의 아름다운 섬이 모인 곳으로 섬과 섬 사이를 옮겨다니며 바다를 즐기는 호핑 투어가 유명하다. 엘리도의 다양한 섬들 중 헬리콥터 섬이 눈에 들어왔다. 엘리도의 섬들은 대부분 화산 활동을 통해 만들어졌다. 덕분에 이렇게 신비한 석회암 절벽들을 원 없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도착한 이곳은 세븐 코만도 비치. 고운 모래와 맑은 바닷물 덕분에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이 아름다운 바다를 앞에 두고 스노클링을 빼놓을 순 없다. 시원하게 펼쳐지는 바닷속 새로운 세상. 남국의 열대어들이
내 눈 바로 앞에서 헤엄치는 황홀한 경험이 펼쳐진다. 바다의 수온이 높아서 다양한 산호초가 풍성하게 자라는 엘리도의 바다. 수족관에서만 보던 아름다운 열대어들을 이곳에선 흔하게 만나볼 수 있다. 조금 더 특별한 볼거리가 있다고 해서 근처 미닐록 섬으로 이동했다. 미닐록 섬은 입구에서부터 마치 조각이라도 해놓은 것 같은 기암괴석들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을 따라가 봤다. 비좁은 바위 틈새로 한 명씩 들어가는 사람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바위 틈을 통과하고 나니 앞에 보이는 건 신들의 숨겨진 안식처라 불리는 시크릿 라군이었다. 라군은 오랜 침식과 퇴적작용에 의해 바닷물이 가두어져 생겨난 바다 호수다. 시크릿 라군은 특히나 까마득한 절벽이 마치 성벽처럼 이곳을 둘러싸고 있어서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엘리도 바다의 또 다른 보물은 빅 라군이다. 호수인 라군은 수면이 잔잔해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화돼 있다. 라군의 잔잔한 수면 때문에 카약을 타고 이동하면서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카약은 400페소,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면 현장에서 대여가 가능하다. 라군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자 평소 꿈꿔왔던 낙원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태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기암 절벽이 눈길 닿는 곳마다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산호초가 끝없이 나를 반기는 투명한 바닷속. 영원히 잊지 못할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So beautiful. It's stunning and the water's so clear. It's amazing. Very, very impressive. It's magnificent. And the water's really, really warm. 프랑스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다. 자연은 우리를 기만하지 않는다. 우리를 기만하는 건 늘 우리 자신이다. 팔라완 섬의 자연은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어떠한 꾸밈도 없이 순수 그 자체의 얼굴을 하고서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Nung isilang ka sa mundong ito